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3 공공경제론 제2장의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그, 오늘 다룰 내용은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2장 미시경제학의 기초 첫 번째 항으로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두 번째 원리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세 번째 원리, 인간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제2장에서 배우는데 요 동영상의 앞쪽 강의에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는 물건. 이거 공짜네 하고 무료, 무상. 반대말로는 유료죠, 유료. 돈을 내야 되는 거, 유료. 무료로 받는 것 공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free, not costing or charging anything, having no obligation as to work or commitment.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농담으로 우리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공짜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이거 배우는데 이게 경제학의 제1원리예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경제학이 돌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사람 살다 보면은 세상에 없는 것 두 번째,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인생 살다 보면은 세상엔 또 정답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왜 없겠습니까? 공짜도 있고 비밀도 있고 정답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랜 인생을 살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세상에는 비밀이 없구나. 세상에는 정답이 없구나 하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반대말로 하면 그렇게 되고 세상에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니 정직하게 살자 하는 것이겠죠. 세상에 정답이 없다 이야기는 세상은 아무리 누가 잘난 척 하더라도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각 사람의 행동도 널리 이해해 주자 이런 것으로 대체될 수 있겠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공짜가 없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표현은 미국식 표현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영어로 된 거 보면은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게 일종의 이디엄 수거인데 미국에서 1800년대 중반에 여관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여관에서 자면 점심은 공짜로 줄게. 그러니까 우리 여관에 와서 사용해. 이렇게 광고죠. 광고용 멘트로 나간 거예요. 광고용 멘트로. 근데 그 점심 공짜로 주는 게 진짜 공짜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짜는 없어요. 그죠? 그 가격이 어디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숙박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이야기를 It is often mistakenly attributed to the American economist. 뭐 그래서 이 공짜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 이야기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세상에 공짜가 없을까요? 둘러보면 공짜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 때 가면 대전역에서 공짜 국수를 줘요. 어떤 교회에서 나와서 주는 거지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죠. 그러니까 개인적 수준에서는 공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회적 수준에서는 누군가 그 대가, 그 국수, 공짜 국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누군가 노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넓게 펼쳐서 생태적 수준에서 살펴보면 우리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 넘버원 산소예요. 산소. 산소가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333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공기가 없으면 숨을 안 쉬면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3분만 숨을 안 쉬고 이렇게 막아놓으면 사람 죽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물이에요. 물, 물. 물은 진짜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있으면 3일만 지나면 탈수가 돼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느낀대요. 세 번째는 food, 음식. 음식은 이제 물만 먹고 버틸 수 있는데 한 3주, 3주 37에 20일 물만 먹고 20일은 버틸 수 있다는 게 평균적인 이야기예요. 아무튼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살아가는데 공기인데 공기와 산소인데 그거 우리 공짜로 우리 응? 응? 산소값 내고 있어요? 자연에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공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으로 지불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해요? 이 자연 생태계에서. 지구상에 나무가 싹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생태계 차원에서도 공짜가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공짜는 왜 위험한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알렌 와이스만이 쓴 가비오타스라는 책이 나와요. 이거 제가 지방자치론 할 때 콜롬비아의 생태마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책인데 여기 보면 이 책 안에 늙은 왕에 대한 우화가 나옵니다. 늙은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 자식들한테 뭐 어떤 말을 남겨줄까 생각하다가 그 나라의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한번 연구해 봐라. 가지고 10년이 걸려서 이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이 백과사전 30권을 쫙 1권부터 30권까지 딱 만들어냅니다. 만들어서 왕에게 딱 왕이요 30권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읽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30권으로 안 되니 어? 한 권으로 좀 요약해라. 그래서 또 10년이 걸렸어요. 30권에 버리고 그래가지고 한 권으로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것도 너무 무거워요. 야, 한 권도 너무 많다. 그리고 또 10년을 주면서 이거 한 장으로 좀 요약해라. 한 장, 응? 원 페이지. 제가 개인 보고서라든가 과제 계획서 한 페이지로 내라고 하잖아요. 한 페이지로 한번 요약해봐라.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도 많다. 마지막으로 야, 좀 한마디 내가 죽으면서 남길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없겠니?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추려진 왕이시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말 한마디를 하십시오 하고 내세운 게 뭐냐면 가장 현자들이 There's no free lunch 이거 가르쳐 주십시오. 가장 교훈이 되는 한 문장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No cross, no glory.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 그것으로 갈 수가 없어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무엇인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매일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짜가 어딨냐 세상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공짜가 없다는 이 표현 뒤에 숨어 있는 경제학의 가장 펀더멘탈한 기초적인 개념이 뭐냐면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데 우리는 돈을 원하고 우리는 물을 원하고 우리는 공기를 원하고 이걸 원하는데 그 필요한 그것이 무한정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scarcity 가지고 희소성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그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도 부족하죠. 여러분 젊을 때 영원히 살 수 같죠? 내 나이만 돼도 벌써 야 이제 20년 살면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돈, 체력, 정보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희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Scarce 영어로는 deficient in quantity or number compared with the demand, not plentiful or abundant.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unlimited wants, 그러나 limited resource.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시간은 제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smart choice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인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intelligence라고 하죠. 우리 머릿속의 지능을 통해서 스마트한 삶을 위해서 인류가 발전해가는 과정이죠. 스마트 초이스.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희소하지 않으면 그렇게 선택을 유의 깊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늘 뭐 흘러나오는데 돈을 가지고 이거 이 돈 잘 써야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돈은 희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구하는데 공짜로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정말 냉철한 머리로 따져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이 공짜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남대학교 행정학과에 들어올 때 행정학과를 선택했죠. 행정학과를 선택하는 대신에 또 다른 학교, 보통 요즘 한 6개 정도 수시로 쓰고 막 이러니까 정시에도 3개 하고 그 중에서 여러 개 붙으면 하나는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죠. 이러한 이 선택의 상황에 접할 때 우리가 쓰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opportunity cost, 즉 기회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산자로서 소비자로서 늘 선택의 순간 앞에서 이 기회 비용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했을 때도 이 돈 10,000원을 가지고 가장 내 마음에 행복을 주는 그런 점심을 먹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그냥 가장 가까운 데 가서 때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내 몸에 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친구들하고 너 점심 뭐 먹었어? 나 이거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럼 부러워 그러잖아요. 나는 선택을 잘 못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해야 돼요. 저 옆 사람은 100만 원을 남겼는데 나는 똑같은 사업장에서 10만 원밖에 못 남겼어요. 나보다 제가 더 잘했네. 부러워. 그럼 제가 더 잘한 거죠. 이윤을 극대화한 거죠. 그런 선택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쟤는 원가를 좀 싼 거를 가지고 했는데 나는 너무 비싼 거 사다가 했어. 그러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A를 선택하면 그 나머지는 다 포기를 한 게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누구와 하기로 선택했으면 나머지 여자들은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왜 애를 안 낳을까요? 출산율 0.7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남자 여자 만나면 둘이잖아요. 둘이 모여서 최소한 둘을 낳아야 인구가 좀 유지되는 건데 둘을 안 낳고 0.7 하나도 안 나는 세상이 됐다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선택을 할까요? 애를 낳는 것보다는 애를 안 낳는 것이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애를 낳으면 그만큼 내가 행복할 거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를 안 낳는 거는 애를 안 낳기로 선택했다 그러면 애 낳는 거를 포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것, 이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이 짜장면의 가치가 물론 가격표에 써 있는 건 10,000원 이렇게 쓰여 있지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한테는 내 주머니에서, 내 지갑에서, 내 카드에서 이 10,000원으로 다른 거를 쓸 수도 있어요. 짜장면을 먹었으면 짬뽕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랑 당구를 치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내가 살고 싶은 머리핀을 살 수도 있고, 이런 다른 모든 선택의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여기다 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남대학교 행정학과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등록금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학교들은 포기한 게 되는 것이죠. 근데 포기한 게 너무너무 아까워. 포기한 게. 아이, 저거 할 걸. 어? 짜장면 먹고 먹었는데 보니까 짬뽕 맛있게 먹고 있어. 아이, 짬뽕 먹을 걸. 나의 선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럽고 후회가 되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내가 포기한 것 중에 내가 선택한 것보다 큰 게 없는지 잘 따져봐야 돼. 결혼할 때도 막 불붙어서 결혼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이혼하게 돼요. 매일 그 생각이 떠오르거든. 내가 잘못 선택했어, 잘못 선택했어.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려면 내가 포기한 것들을 잘 따져보고서 포기한 것 중에 최고 큰 가치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내가 선택하는 게 더 큰가를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1년 지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한남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리고 어, 1년 안 지나도 반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1년, 2년 지나고 편입을 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나의 선택이 지금 부족했으니까 더 좋은 선택을 하러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opportunity cost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포기한 것의 최대 가치를 말해요. 내가 포기했는데 포기한 것 중에 최고로 가치가 큰 거. 그것보다 나의 선택이 더 커야 나는 후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한 품목의 생산이 다른 품목의 생산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점에서 어떤 품목의 생산 비용을 그것 때문에 포기한, 포기한 품목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 좀 말이 어렵지만 심플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포기한 것의 가치, 포기한 것의 최대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the added cost of using resources, t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value resulting from such use and that of an alternative. alternative가 뭐냐면 포기한 걸 alternative. 그것이 대안이 돼.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이걸 선택했으면 이것의 가치가 기회비용인 거예요. 네? 포기한 것의 최대 가치가 그보다 내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됐으면 잘한 선택, 아니면 포기한 게 아까우면 그건 잘못한 선택.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뭐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한남대학교 들어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따져본 거예요. 기회비용의 사례. 한남대학교를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요. 이제 4년을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선택을 졸업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한남대학교 다니는 4년의 가치를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가? 그럼 난 무엇을 포기했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한남대 행정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 금액으로 한번 estimate, 추정해 보는 것이죠. 얼마나 될까? 여러분은 한 학기에 350만 원, 1년이면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등록금을 냅니다. 그것이 4년 따지면 7, 4, 28, 한 3천만 원, 2,800만 원, 3천만 원. 기본적으로 대학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거는 등록금 내는 거예요. 그것을 뭐 장학금으로 내든지 뭘 내든지 하여튼 그 돈을 딴 데 쓸 수 있는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회비용에 들어가는 중요한 개념이 요건데,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돈을 버는 산업 현장에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보통 2천에서 2,200, 300을 1년에 벌 수 있어요. 최저임금이 지금 거의 200만 원 돼 있으니까요. 거의 4년 한다고 했을 때
요거는 8천만 원 돼요. 내가 중소기업체에 가서 일했으면 1년에 2천만 원, 4년 8천만 원 정도 벌 텐데 그거를 여러분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포기한 8천만 원 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달에 생활비 쓰는 거 한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요. 그 4년 곱하면 이것도 한 2천만 원 돼요. 다 합쳐보면은 내가 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에 한 1억 3천만 원을 포기한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한남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에 나의 가치, 나의 몸값, 응? 내 몸은 뭐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거 공부하는 거는 머리가 잘하는 거니까요. 머릿속에 능력이 1억 3천만 원보다 더 크게 증가해야 돼. 고졸로 취직하는 친구보다 내가 대졸로 어? 대학 공부를 하고 취직하니까 연봉이 그 이상 높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곳에 취직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가치를 이 정도 높일 가능성이 없다면 부모님한테 가서 그냥 따져라. 부모님, 저 대학 보내시면 등록금 한 학기에 350만 원, 1년에 700만 원, 4년 하면 거의 3천만 원인데 저한테 빚을 내서라도 3천만 원 주십시오. 제가 이걸로 좀 더 의미 있는 일 어?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A라는 거 이거 하면 제가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어? 때려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출산율 이야기했지만 나의 부모님은 나를 낳아 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학생이 되고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드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뭘 포기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 낳는 것보다 자기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자기 행복보다 나를 키우는 게 더 좋다고 나를 낳아서 기르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번 따져볼까요? 자녀 양육 비용으로 얼마가 될까? 보통 우리 경제학자들이 따져놓은 거 보면은 고등학교까지 여러분 갓난쟁이부터 정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갓난쟁이 키우고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그렇게 양육하는데 1인당 2억 원이 든다고 그래. 2억 원이 2억 원이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포기한 것 그 돈 이상의 무엇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억 원 정도 아이 때문에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를 하나 낳아서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얼마를 포기해야 되느냐? 약 1인당 3억 원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애가 셋이잖아요. 애가 셋인 우리 집 같으면 나랑 우리 마누라랑 아이를 셋 낳아서 기르는 이 자체가 아이 하나당 3억 원을 포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아이를 안 낳고 이렇게 부부간에 생활했으면 아이 하나당 3억 원어치 딴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낳아 기르느라고 그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돈을 포기한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자식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추측해서 이렇게 따져본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대학까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에 철이 들었다면 엄마 아빠 저를 낳아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 불효자가 늘 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았어?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무너지죠. 내가 마 너 낳아서 기르느라고 지금 얼마를 포기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서운하게 하느냐. 근데 이제 우리 아들도 철이 들면 돌아온 탕자처럼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저 때문에 엄마 아빠 좋은 것도 못 먹고 좋은데 여행도 못 가고 그런 거 제가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어? 엄마 아빠 좋은 거 해드릴게요. 이런 말 하면 부모님이 이 그동안 자식을 위해 쓴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래, 네 말 한마디, 네 마음 한마디가 정말 아빠 엄마한테는 100만 불짜리구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자식을 잘났지. 어? 내가 그걸로 맛있는 소갈비 먹는 것보다 내 자식 낳아서 기르는 걸 잘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여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따져보는 거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돈의 가치로 따지면 이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대학 4년도 제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굳이 그냥 반은 머리가 나사가 빠져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할 땐 열심히 해서 4년 동안 공무원 시험이 목표면 공무원 시험을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합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또 공기업에 가고 싶으면 NCS 공부를 시작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물론 고등학교 3년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한 학기나 1년 정도는 좀 쉬면서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보낼 수 있겠지만 2년 정도, 2학년 정도 들어가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이 엄마 아빠가 포기한 돈이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 경제학의 가장 밑바닥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은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첫 0번째 강의 행복론에서도 맨 뒤쪽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올바른 선택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이 나의 행복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정해야 돼요. 경제학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포괄적으로는 행복을 극대화하길 원하고 공공 부분에서는 공익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이 공익의 다른 이름이 사회후생이에요.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그 선택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거는 째껴내야 돼요. 자연 질서라든가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할 수 없어요. 헌법도 바꿀 수가 없어요. 법률도 바꾸기 어려워요. 내가 예산 제약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살 수가 없어요. 그 허황된 생각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황된 생각을 하기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조건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선택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나는 효용을 극대화할 거야. 나는 이윤을 극대화할 거야. 공공분에서 공익을 극대화할 거야.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그 A, B, C, D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뭘 고를까 할 때 따져봐야 돼요. A, B, C, D 중에 어떤 게 나한테 가장 큰 기쁨을 줄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까? 그걸 따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경제학적인 분석 방법이에요. 비용 대비 편익이 어떤지. 우리 물건 살 때는 가성비라고 그랬죠. 가성비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하느냐. 이거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주어지면 이 24시간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이런 식의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좀 더 하루하루 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한 학기가 지나면, 1년이 지나면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평가해 보고 plan to see 피드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오답 노트로부터 시작돼요. 오답 노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답 노트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일기 쓰는 거예요. 하루 끝날 때쯤에 일기를 써보면 내가 오늘은 이러이러한 것들 잘했지, 이러한 것들 부족했지 하면서 새로운 내일,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죠. 우리 동양에서는 이걸 일신, 우일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매일매일 배우는 것, learning by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 1장의 이 1원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걸 가지고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제 2장의 두 번째 강의는 2원리, 3원리를 가지고 다시 또 30분짜리 올리고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